안녕하세요. 아이옴텍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아이옴텍스 처음 사용하실 때 가장 먼저 하셔야 되는 사업자 회사 정보 관리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자 회사 정보 관리는 이렇게 좌측 메뉴의 맨 아랫부분쯤에 보면 사업자 회사 정보 관리 메뉴가 있습니다. 해당되는 메뉴를 클릭을 하게 되면 대표자 정보, 회사 정보, 게시대차 대조표, 거래계좌 등록 등 아이옴텍스 사용의 기본적인 내용들을 이곳에서 관리하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대표자 정보입니다. 대표자 정보는 현재 아이디 하나당 한 명의 대표자 정보만 입력 가능합니다. 대표자가 한 명인데 그 한 명의 대표자가 여러 사업장을 운영하시는 경우 해당되는 사업장별로 회사에 관련되어 있는 정보는 회사 정보에서 입력을 하십니다. 어, 따라서 먼저 대표자 정보 입력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앞에 별표로 나와져 있는 부분은 필수 입력 사항이므로 해당되는 입력 사항들을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대표자명, 주민등록번호를 입력을 하시고 그리고 거주지 주소는 이렇게 우편번호 찾기를 눌러 해당되는 시도를 검색하신 다음에 도로명 주소를 검색하셔서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거주지 관할 세무서는 말 그대로 거주지 관할 세무서입니다. 따라서 현재 거주하고 계신 대표자의 거주지 관할 세무서를 여기 검색 버튼을 눌러서 검색하셔서 입력하시면 됩니다. 집 전화번호 그리고 사업장 전화번호 휴대폰 번호 그리고 이메일은 소득세 신고 시 해당되는 신고서 시간에 입력되는 내용이므로 가급적이면이 아니라 필수적으로 입력을 하셔야 됩니다. 대표자 정보를 입력하신 다음에 여기 위에 있는 아이콘을 눌러 회사 정보로 들어갑니다. 회사 정보로 들어가시게 되면 처음에 회원가입하고 회사 정보를 입력을 하시게 되면 여기에 아랫부분에 지금 회사가 나와 있지 않을 겁니다. 신규로 가입을 하신 경우 혹은 회사를 추가로 등록하시는 경우 여기에 나와져 있는 회사 추가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회사를 추가하실 수가 있으며 로그인 시 기본적으로 보이는 기본 회사의 선택은 이처럼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2번으로 선택을 했더니 여기에 회사명에 기본적으로 2번으로 표시되어서 나타납니다. 자, 그래서 회사 추가 처음에 사용하시는 경우 회사 추가 버튼을 눌러주시고 해당되는 내용들을 언제든지 이렇게 수정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회사 추가 버튼을 누르게 되면 회사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마찬가지로 별표로 표시되어 있는 영역들은 필수적으로 입력을 하셔야 됩니다. 간혹 이렇게 사업자 등록번호를 입력하시는 도중에 사업자 등록번호가 없다라고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해당되는 것들은 아이옴텍스의 오류가 아니라 사업자 등록번호의 형식이 잘못된 것이므로 해당되는 사업자 번호를 반드시 확인을 하시고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상호와 사업자 구분 그리고 과세 구분은 부가가치세 과세 구분 그리고 사업자 등록번호 개업연원일 그리고 업태 종목 업종 코드는 반드시 조금 입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회사 주소와 회사 관할 세무서 그리고 회사 전화번호도 제대로 입력을 해주시고 대표자 정보는 아까 대표자 정보에서 입력되어져 있었던 사항들이 그대로 들어오게 되며 국세청 국세환급금 계좌 정보는 추후에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신고를 하실 때 환급을 받으시는 경우 해당되는 계좌를 표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그냥 작성하시는 게 아니라 실제로 환급 받으실 사업용 통장이 있으시다면 사업용 통장에 계좌번호를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기타 정보는 입력을 해주시면 저희 쪽에서 연락을 드릴 때 조금 더 편안히 해당되는 긴급 연락처와 이메일 주소도 가능하면 기재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 업종 여기 보면 업태와 종목은 사업자 등록증상에 나와져 있는 업태와 종목을 입력을 하시면 되고 해당되는 업종 코드는 이렇게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국세청에서 해당되는 업종 코드를 검색해 보실 수 있으니 검색을 하셔서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게시대차 대조표 부분을 보겠습니다. 게시대차 대조표는 아이옴텍스를 처음 사용하실 때 처음에 한번 설정을 해주시는 부분입니다. 모든 회계는 입력의 연속성을 기본으로 하여 작성되므로 만약에 아이옴텍스를 2014년 8월 11일 날짜로 사용을 시작을 하셨다면 그 전날 그러니까 2014년 8월 11일 날
저녁 12시 기준으로 해당되어 있는 금액들을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이렇게 입력이 되면 입력되어져 있는 자료를 기반으로 하여 자연스럽게 정보를 계속해서 연결해서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처음 사용하시거나 아니면 처음 개업을 하시는 경우 이렇게 처음 하시는 경우 현금과 예금 계정만 적절하게 금액을 입력해 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보다 정확한 장부 작성을 위해 해당되는 내용들을 조금 자세히 적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개인 용도가 아닌 사업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만 입력하시면 되며 개인 용도에 있는 내용들은 입력하지 않습니다. 여기 나와져 있는 계정 명칭들은 추후에 다시 다른 부분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개시대차대표는 처음에 사업을 시작하실 때 적정한 금액으로 입력을 해주시고 해당되는 내역들에 관련돼서 잘 이해가 안 가시거나 하신다면 적절하게 현금과 예금 계정에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고 저장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개시대조표는 입력이 됩니다. 입력을 하시고 나서 한 번이라도 소득세 신고를 하신 경우, 즉 소득세 신고 때 해당되는 장부들은 소득세 신고 때 첨부되어서 들어가므로 한 번이라도 소득세 신고를 하신 이후에는 개시대차 대조표를 변경하시면 안 되며 해당되는 것들을 언제든지 그 이전에는 수정 및 수정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입력을 하시고 저장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현금과 예금을 200만원 정도로 입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장을 누르면 아까 100만원이었는데 200만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자, 다음 거래계좌 등록입니다. 거래계좌는 사업 용도로 사용하시는 계좌를 입력을 하시면 사용하실 때 조금 더 편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좌 관리 코드와 은행명을 선택을 하신 다음에 계좌번호는 전체가 아니라 일부분만 이렇게 입력이 가능하므로 일부분만 입력을 하셔도 되고 등록하실 때 현재 잔액을 이렇게 표시를 해주시고 저장 버튼을 클릭을 하시게 되면 아래 이렇게 계좌 등록 내역이 나옵니다. 현재는 계좌 관리 기능을 사용하지 않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해당되는 계좌 관리 기능을 사용하고자 하신다면 여기에 체크 표시를 해주면 계좌 관리 기능을 사용함으로 설정하였습니다 라고 해서 나오며 해당되는 계좌들은 여기 매출과 매입을 입력하실 때 여기 거래 계좌 선택 부분에서 선택을 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좌 관리까지 하고자 하시는 사업자께서는 계좌 거래 등록에서 반드시 등록해 주시고 해당되는 계좌 관리 기능을 사용하는지 안 하는지에 체크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거래처 등록 관리 보겠습니다. 거래처 등록 관리는 자주 거래하시는 매입처와 매출처의 정보를 입력하시면 추후에 그냥 매입 매출을 입력을 하실 때 해당되는 내역을 자동으로 불러 들어와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등록한 거래처가 없습니다 라고 해서 나오는데 해당되는 거래처를 하나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별표 표시는 필수 입력 사항이므로 필수 입력 사항은 잘 입력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사업자 등록번호를 잘못 입력을 하시게 되면 이렇게 사업자 등록번호가 잘못되었습니다 라고 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사업자 등록번호를 제대로 입력을 해주시고 상호를 입력을 해주시고 대표자명도 입력을 해주십니다. 대표자명은 한글만 입력 가능하므로 한글로 이렇게 한글이라는 대표자명을 넣었습니다. T에 한글 넣고 사업자 등록번호 넣었습니다. 그리고 저장하면 정상적으로 입력되었습니다 라 해서 나오고 해당되는 내역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거래처는 언제든지 이렇게 수정 삭제가 가능하니 수정 버튼을 누르셔서 수정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 삭제하셔도 무방합니다. 자, 거래 구분에 보면 매입처, 매출처 이렇게 해서 표시가 되어져 있는데 마지막에 이게 만약에 매출처인지 매입처인지 해당되는 매출과 매입에 따라서 구분해서 기재하실 수도 있으며 아니면 공통적으로 쓰는 거면 이렇게 매입 매출처 기본값에 두시고 저장을 하시게 되면 매입 매출처에 모두 다 나오게 됩니다. 여기에서 입력되어져 있는 거래처 관리는 매입 매출 입력에서 들어가시면 여기에서 지금 현재 매출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인데 여기에서 이렇게 선택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조금 전에 입력하셨던 상호와 대표자명을 이렇게
이렇게 등록되어 있었던 것들이 나오고 해당되는 것들을 선택을 하게 되면 바로 이렇게 입력이 되어지는 그런 용도로 사용해 보실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매입 입력 화면에서도 아까 조금 전에 매입 매출처 공통으로 선택하였으므로 해당되는 상호가 이렇게 등록이 되게 되고 나오게 되면 입력을 하시게 되면 사용이 가능하십니다. 이어서 계정관리 부분 보시겠습니다. 계정관리는 현재 아이옴텍스 안에 들어가져 있는 회계 계정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총 지금 아이옴텍스에 등록되어져 있는 회계 계정은 98개의 회계 계정 과목이 등록되어 있으며 해당되는 회계 계정 과목을 어떤 때 사용해야 되는지는 여기 옆에 이렇게 도움말 부분에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계정 과목을 나중에 활용을 하시면 되는데 여기 나와져 있는 회계 계정 과목 이외에 추가적인 회계 계정 과목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사용자 계정 여기 등록 부분인데 현재는 등록된 사용자 계정 과목 명칭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없다라고 해서 나오고, 실제로 사용하실 때는 사용자 계정 등록 버튼을 누르셔서 여기에 있는 구분들을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만약 예를 들어 인터넷 사용료라는 회계 계정 과목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인터넷 사용료라는 회계 계정 과목은 인터넷 사용료이다 보니까 여기 지출 거래에다가 입력을 해주시면 될 거고, 지출이니까 지출 거래를 선택을 하시고 해당되는 것들은 사용료는 자산 부채가 아닌 비용으로 처리될 것입니다. 그래서 비용을 선택을 해주시고 해당되는 비용들이 어떤 비용들이냐라는 항목들인데 인터넷 사용료는 일반적으로 영업의 비용도 아니고 제조 경비도 아니고 제조 노무비도 아니므로 판매 관리비를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판매 관리비에 현재 등록되어져 있는 계정 과목 명칭들이 쭉 나오는데 여기에 인터넷 사용료와 가장 비슷한 성격을 가진 계정 과목을 먼저 선택을 해주십니다. 위에서부터 읽어보면 인터넷 사용료니까 여기 세금과 과공과 정도의 입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계정 과목은 여기에 인터넷 사용료라고 입력하시면 됩니다. 자, 비고는 해당되는 것들을 설명하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인터넷 이렇게 입력을 했고, 인건비에 관련되어 있는 지급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은 아니므로 아니요 표시가 선택되어 있는 상황에서 저장 버튼을 누릅니다. 정상적으로 입력되었습니다 라고 해서 나오고, 해당되는 여기에 조금 전에 입력했었던 내용을 보실 수가 있으며, 해당되는 사용자 계정은 여기 기본 계정과 동일하게 나중에 이제 표시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실제로 비용을 쓰실 때 비용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을 입력하시는 여기 매입 부분에 들어가셔서 해당되는 내용을 이렇게 비용으로 선택을 바꾸시게 되면 아까 여기 비용에 관련되어 있는 회계 계정 과목들이 모두 다 나오게 되고, 마지막에 보면 조금 전에 입력을 했었던 인터넷 사용료가 회계 계정 과목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계정 관리는 아이옴텍스에서 사용되는 전체 회계 계정과 더불어 사용자가 직접 필요하신 경우 직접 회계 계정을 입력해서 사용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거래 잠금 설정 부분 보겠습니다. 거래 잠금 설정은 거래 잠금 기능을 사용하게 되면 과거의 거래 내역을 수정 삭제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회계와 세무는 1년을 기준으로 해서 주로 장부 작성 및 세무 신고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과거에 1년이 지난 시점에 과거에 있는 회계 자료와 세무 자료는 변경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따라서 한 해가 지나고 나서 해당되는 이전 연도에 거래 내역을 수정 및 삭제하지 않도록 이렇게 체크를 하시게 되면 거래 내역을 자동으로 잠금해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사업자 회계 정보 관리 부분 메뉴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으며 이어서 매입과 매출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